올해는 현재 이제 7월 상순이지만 이제 작년과 달리 올해 지금 남부지방은 이제 진작에 장마가 끝났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온도도 35도를 막 상회해서 일반 포도농가에서 작년이나 평년 대비해서 축가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 간다면 8월 달에 가서는 아마 햇빛 대임 증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 대임은 이제 포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잎이 타는 엽소 증상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포도알이 타는 이제 일소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엽소 증상을 보면 우리가 이제 대기 온도가 한 33도 이상 되면 엽소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엽소 증상이랑 이제 무기 성분 과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생리장애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엽소 증상을 보면 우리가 잎이 그 부정형으로 탑니다. 어떤 그 패턴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무기 성분 과부족에 의한 생리장애는 잎에 보면 그 주맥이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 맥이 있는데 그 맥을 대칭으로 해서 이제 좌우 대칭으로 생리장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 대칭이다 그러면 이거는 무기 성분 과부족의 생리장애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엽소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이제 당년도에 이제 품질저 일부 이제 품질도 약간 떨어지지만 내년도에 작황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꽃눈 분화도 이제 오늘 비가림에서 보면 한 5월 상순부터 꽃눈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엽소 증상이 8월부터 오게 되면 그 저장량분이 많이 안 만들어져서 꽃눈 분화가 좀 약간 부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원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당해년도에는 약간 품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엽소 증상이 잘 오지 않게끔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이제 포도알에 나타나는 일소가 증상입니다. 일소가는 보면 1차적으로 이제 온도가 한 35도 정도 이상이 되면 한 3시간 반 정도 지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온도가 좀 높아서 한 40도 정도 넘어가게 되면 1시간 이내에도 일소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 일소가 피해를 받게 되면 포도알이 이제 불에 데인 것처럼 약간 이제 붉은색으로 변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제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보면 7월 초에 나오는 축가 증상이랑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기준점은 뭐냐? 착색기 전에 나온 그 증상은 이제 축가 증상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 착색 후에 나오는 증상은 이제 일소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소가나 이제 그 엽소 증상에는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포도나무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광합성이 중요하지만, 왜 우리는 이제 포도당을 만드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잎도 만들고 송이도 만드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광합성 산물이 중요하지만, 포도나무 입장에서 보면 광합성 산물보다도 정산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포도나무에서 뿌리에서 물을 100을 흡수하게 되면 정산으로 약 90%를 소비를 합니다. 광합성에서 이제 적게는 5%, 많게는 10% 정도 소비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정산이 중요하다. 그러면 정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가장 큰 역할은 지금처럼 날이 더울 때, 막 온도가 35도만 넘어갈 때, 그러면 정상장애로 원활하게 되면 포도나무 수채 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떨어뜨립니다. 이 온도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면 나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정상작용을 원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관수량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가 외부 온도가 35도가 넘어가게 되면 하루에 대략 물이 300평에 6톤 정도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착색 기후의 관수량을 3일마다 15톤 주는 거를 만약 35도가 넘는 날은 3일마다 20톤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없어진 물을 보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착과량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착과량이 많아서 포도알 수가 많게 되면 포도나무가 양분이나 수분이나 많이 흡수하게 돼도 포도알 각각에 가는 양분이나 수분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걔도 온도에 의해서 이제 수분이 적게 가면 온도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온도에 의해서 일소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소가나 엽소 증상을 막기 위해서는 착과량이랑 그 적정 관수량을 꼭 지켜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책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하우스에 보면 자동 개폐기가 있습니다. 자동 개폐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정도 되면 지금 개폐기를 전부 이제 천창이나 측창에다 올려놓지만, 혹시 이제 7월이나 8월 달에 갑자기 비가 올 때는 이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비를 안 맞추려고. 그래서 이걸 닫았다가 안 열리게 되면은 포도잎이 삶아지거나 아니면 포도알이 일소를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창이나 측창이 전부 올려져 있는 것은 혹시라도 비가 오더라도
닫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닫았다가 나중에 뭐 혹시나 번개라든지 아니면 뭐 전원이 갑자기 꺼진다든지 이런 거에서 차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우스에 올려져 있는 개폐기, 천창이나 측장 개폐기는 닫지 않는 거로 계속 비가 오더라도 열어놓는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일소 피해로 과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열매에. 네. 그러면 그게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건 따로 없는 건가요? 네, 만일 일소 증상이 나오면 그 포도알은 떼내야 됩니다. 안 떼내면 이제 부패도 될 수 있거든요. 떼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는 이제 봉지를 씌운 후라서 대부분 이제 그 일소가가 발생되고 이제 어떤 이 부생균에 의해서 곰팡이에 있을 때는 어떤 이 포도 즙액이 나올 때 그때 알 수 있거든요. 그때라도 떼내는 게 맞다. 예, 그렇게 떼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일소가는 이제 대부분 송이 아래쪽보다는 위쪽에서 주로 먼저 나오니까 날씨이 좀 덥고 그런 날은 한번 일소가를 한번 유심히, 물론 봉지가 씌워져 있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소가 나오면 일차적으로 농가께서는 내 밭에 그 관수량이 적정한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수도 계량기 등을 설치해서 내 밭에 물이 3일마다 최소 15톤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더운 날은 20톤씩 가는지 이걸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